예, 오늘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엔 코스피 3,000선 돌파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3,000 시대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증권사들이 내년도 전망 자료 보니까 3,000선을 상단 밴드로 제시했다고요? 네, 올해 역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상하단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20곳이 넘는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 밴드 결과를 살펴보면요. 상단의 경우 증권사들의 전망 평균치는 2,800이었습니다.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는 3,080선, 가장 낮은 수치는 2,600선이었습니다. 하단의 경우 전망 평균치는 2,200이었고요. 가장 높은 하단 밴드는 2,392선, 가장 낮은 수치는 1,960선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코스피는 2,200에서 2,800선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은 2,000 아래도 있긴 한데 중간을 보면 2,800 정도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3,000이라는 수치거든요. 전망의 배경이 좀 있겠죠? 네, 상단 밴드로 코스피 3,000선을 넘긴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흥국증권 두 곳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코스피 상단 3,080을 제시한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낮춰서 봐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좀 평균 수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기업 이익 흐름 이런 것들이 예상보단 좋을 수 있고 글로벌 에셋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장세가 한국 증시에 굉장히 더 매력을 부각시켜 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좀 세게 받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권사 중에 최초로 내년 코스피 상단 3,000을 전망했던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께서 주신 코멘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도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컨택주와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주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사실 아직 연초를 회복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된다고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평균 PBR 수준까지는 추가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거든요. 코스피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가했던 해들을 보면 연초 이후로 주가가 연중에 20%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2,500부터 계산을 해보면 러프하게 한 3,000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일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0선 좀 멀어 보였는데 이제 10%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어서 낙관적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 보수적 의견 제시한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피 상단 밴드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2,600을 제시한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 자료 발간에 있어서 시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코스피가 2,500에서 2,600이던 11월에 전망 자료를 냈던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달리 지난 10월 코스피가 2,300선 수준이던 시기에 전망 자료를 키움증권이 발간했습니다. 전망치를 제시했던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께서는 11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밴드가 2,300에서 2,800 정도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코스피 3,000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천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 폭이 제한돼요. 내년도 연말로 갈수록 연초에는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우리 코스피 차트의 흐름,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상영 연구원께서는 현재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특성 그리고 수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유럽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계 자금은 좀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여기에서 크게 매수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시장은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코스피 3천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은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던 시절 한국의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2021년 이후 4년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2020년보다는 높겠지만 현재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주가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연간 주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치는 2017년과 2018년 사이고 순이익 전망치는 2017년과 2018년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 코스피가 정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도 실적 전망이 너무 낙관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긍정적, 보수적 다 얘기 들어봤고요. 전망치 정리했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투자 전략이잖아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 내년 주식시장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연구원들께 마찬가지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께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컨택트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신이 보편화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좀 잡혀간다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그동안 억눌렸던 이 소비 심리들이 많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피해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셔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다. 네, 그리고 다음은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원님께서 제시한 투자 전략입니다. 서상영 연구원께서는 유동성 장세를 보였던 올해의 시장과 달리 내년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 장세라는 게 있어요. 돈을 막 풀면 2008년도처럼 막 풀면 지수가 막 올라가요. 이 돈의 힘에 의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이제 돈 아무리 풀어도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옥석가리기가 되면서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전략을 나눠서 제시한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이랑 하이투자증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곳의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께서는 상반기는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좋을 것이고 하반기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조절되면서 겪는 긴축 발작 발생 이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것과 경기 선행지수 하강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성장주가 나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